경기력 부족을 드러내며 40년 만에 올림픽 본선 진출에 실패한 한국 남자 축구. 배구와 농구 등 다른 인기 구기 종목 역시 파리행 비행기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단체 종목의 부진은 전체 선수단 규모 축소로 이어졌습니다. 실제로 이번 파리올림픽 무대에 오른 우리 선수는 144명. 50명을 파견했던 1976년 몬트리올 올림픽 이후 48년 만에 가장 적습니다. 대회 성적도 내리막길을 걷고 있습니다. 2012년 런던 올림픽에서 종합 5위를 기록한 이후 하락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종합순위 15위권 정도를 예상하고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종합순위가 20위 아래로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 또한 있습니다. 그만큼 태극 전사들의 어깨는 더 무거워졌습니다. 특히 대한민국 호의 주축인 비인기 종목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선수들은 국민적 기대에 못 미치는 관심과 지원이 아쉬울 따름입니다. 아무리 성적이 잘 나도 이제 중계가 좀 안 되는 것들에 대한 아쉬움도 있고요. 선수촌이 아닌 이런 밖에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뭔가 뭐 부상을 입거나 하면은 뭐 지원 받기도 좀 어려운 것도 있는 것 같고요. 재능이 있는 소수의 선수를 집중 육성하는 데 방점을 찍었던 그동안의 스포츠 정책. 하지만 엘리트 체육 시스템만으론 지속적인 발전을 이룰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파리올림픽을 기점으로 해서 전문 체육, 즉 엘리트 체육이 가야 되는 길이 좀 더 구조적으로 변화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야 된다. 반등과 쇠퇴의 중대 갈림길에 선 한국 스포츠. 위기를 극복할 해법은 없는 걸까요? 파리올림픽을 한 달이 앞둔 시기에 팩트 추적이 찾은 한 체육시설. 이 중간에 턴에 대한 중요성이 되게 커졌기 때문에 그 턴에 대한 연습을 중점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선수들이 레이스에서 뿐만 아니라 턴에서도 시간을 조금이라도 단축시킬 수 있는 그런 훈련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금메달 기대주로 떠오른 근대 5종 대표팀의 막바지 훈련이 한창입니다. 근대 5종은 한 명의 선수가 펜싱과 승마, 수영과 육상, 그리고 사격을 모두 겨뤄 총점으로 승부를 가리는 종목인데요. 이 근대 5종 올림픽 정신이 가장 잘 담긴 종목으로 꼽히죠? 네, 맞습니다. 2021년 열린 2020 도쿄올림픽에서 전웅태 선수가 국내 최초로 동메달을 목에 걸며 주목받았습니다. 그런데 관심은 그때뿐이었습니다. 동메달 땄을 때 국민들의 관심이 상당히 컸고 또 지나가면서도 많은 국민들이 또 사람들이 알아봤거든요. 그게 한 3년 지나고 나니까 또 어떤 비인기 종목의 어떤 서름이랄까 또 다 잊혀진 것 같습니다. 이런 현실은 지금도 크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지난 6월 세계선수권 대회에서 종합 우승을 차지하며 실력을 입증하고 있지만 비인기 종목에 대한 대중의 무관심은 여전합니다. 제 생각으로는 되게 황금기라고 볼 수도 있을 정도로 근대 5종에서 되게 성적이 좋은 편인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계를 안 해주다 보니까 이제 주변 사람들이 더 아쉬워하긴 하더라고요. 우리 대표팀이 출전한 2년 전 항저우 아시안게임 근대 5종 결승전은 중계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상업성 논리에 밀려 방송 편성에서도 소외됐던 선수들. 더 열심히 뛰어 좋은 성과로 우뚝 서는 길밖에 없다며 상처받은 마음을 스스로 다독이고 있습니다. 무슨 운동 해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항상 근대 5종이요 하면은 잘 못 알아들으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상을 따서 근대 5종을 알리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비인기 종목들 그 중계 방송에 대한 안타까움도 상당했던 것 같은데 올림픽 경기 중계에서 인기 종목과 비인기 종목의 차이가 그렇게 큰가요? 네, 코로나19 여파로 지난 2021년 개최됐던 2020 도쿄올림픽 경기 중계 현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전체 30개 종목 가운데 야구와 축구, 레슬링 경기는 100%였습니다. 반면에 근대 5종 중계율은 22%였고요. 요트는 1%,
심지어 가라테와 승마, 테니스 경기는 올림픽 기간 동안에 단 한 차례도 중계되지 않았습니다. 비인기 종목 선수들은 그만큼 관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겁니다. 이번 파리올림픽에선 이런 문제들이 좀 개선될까요? 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일에 지상파 방송 3사에 올림픽 경기 중계를 순차 편성하라고 권고했습니다. 특정 종목의 중복 편성을 막기 위해서인데요. 비인기 종목 중계 시간 확대와 다양한 경기를 시청할 권리 보장이 권고 내용의 핵심인데 잘 지켜질지에 대해서는 물음표가 달립니다. 말 그대로 강제성이 없는 권고인데다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중계권을 구입한 방송사의 입장에선 시청률과 광고 수입을 고려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듣고 보니까 참 쉽지 않은 문제인데 그런데 비인기 종목 선수들의 더 큰 걱정이 따로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올림픽 기간 상대적 무관심은 어쩌면 고민의 일부일 수도 있겠습니다. 은퇴 이후에 갈 곳이 마땅히 없는 현실, 또 생계를 위해 그동안 쌓은 역량을 묻어둬야 하는 상황이 선수들 앞에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제작진이 직접 만난 전직 국가대표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지난 2008년 베이징 올림픽 남자 필드하키 대표팀에서 뛰었던 김삼석 선수. 3개월 전 경상남도 김해에 식당을 차렸습니다. 선수와 지도자 생활까지 무려 30년. 늘 손에 쥐고 있던 하키채를 놓기까지 고민에 고민을 거듭했지만 사랑하는 가족과 생계를 위해 처음 가본 길을 택했습니다. 제가 딱 그만뒀을 때의 시점이 선수와 지도자 포함해서 30년 하기를 딱 하고 손을 뗐더라고요. 조금 더 참고 해봤으면 어땠을까라는 그런 생각은 들었지만 또 제가 또 가정도 있고 또 어깨가 무겁다 보니까 정말 많은 고민과 결단이 필요했을 것 같습니다. 동료의 새로운 도전에 힘을 보태러 온 필드하키 선후배들. 김 선수를 응원하는 마음 한편엔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부담감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운동 현장이 척박하고 하다 보니까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지금 또 다른 선택을 하게 된 건데 그럴 때 좀 너무 미안해요. 2000년 시드니 올림픽에서 은메달을 거머쥐었던 남자 필드하키 팀은 한때 아시아 강호로 불렸습니다. 하지만 20여 년이 흐른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3회 연속 올림픽 진출 좌절이란 결과와 맞닥뜨린 현실. 그동안 어떤 일들이 있었던 걸까요? 당시에 대표팀 막내셨어요? 네. 시드니 올림픽 당시 팀 막내였던 서종호 선수. 이제는 후배들을 양성하는 한 대학팀의 어엿한 사령탑입니다. 이따금 펼쳐보는 영광의 순간들. 이게 올림픽 결승이었거든요. 이때 끝난 게. 결승전 때? 예. 과거의 영예를 되찾겠다는 목표가 뚜렷해질수록 녹록지 않은 현실에 대한 고민은 깊어집니다. 좀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게끔 만들어져야 되는 상황이 맞는데 현실적으로 많이 어렵습니다. 왜냐면은 초등학교에 운동부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그런 초등학교 리그가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필드를 누비고 있는 선수들 역시 불안하긴 마찬가지입니다. 몸담을 수 있는 대학과 실업팀이 한정되다 보니 중간에 그만두는 선수들이 적지 않습니다. 상모 통과하지 못하면 이제 일반 군대를 가서 운동을 못하고 다른 진로를 선택해야 합니다. 지금 남자 실업팀도 3개밖에 없어가지고 실업팀이 더 많이 만들어졌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열악한 필드 하키의 저변은 결국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점점 위로 올라갈수록 뭔가 더 기회가 창출되고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좁아지고 또 없어지다 보니까 또 하키하는 사람들이 많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여기에 또 학교 운동부도 줄어들어서 선수 발굴 자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요? 네, 교육부 자료를 보면 지난 2012년 5,281곳에 달했던 운동부 육성 학교는 지난 2022년 3,890곳으로 감소했습니다. 10년 사이에 26%나 줄어든 셈입니다. 지난 2021년까지 6만 명에 육박하던 학생 선수도 2023년부터는 4만 명대로 떨어졌습니다. 저출생으로 인한 학령 인구 감소 여파를 학교 운동부도 피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실업팀 감소세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2017년 978개에서 2023년
841개로 줄었습니다. 자연스레 소속팀 해체를 걱정하는 선수들의 생계 걱정은 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인지도가 좀 높은 종목들은 사정이 좀 낫지 않은가요? 네, 단체 구기 종목 가운데 이번 파리올림픽에 유일하게 진출한 팀이 있습니다. 바로 여자 핸드볼 대표팀인데요. 팩트 추적팀이 만난 선수들의 고민은 다른 종목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언제 또 우리 같이 뛰보겠노? 지난 2004년 아테네 올림픽 당시 여자 핸드볼 대표팀의 활약상을 그린 영화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입니다. 준비된 선수도 부족했고 훈련 환경도 열악했지만 투혼 끝에 은메달을 목에 건 선수들. 그 신화는 11회 연속 올림픽 본선 진출이란 대기록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화의 실제 주인공인 우선희 감독은 영광의 이면에 가려진 현실에 걱정이 앞섭니다. 여전히 부족한 대학팀과 실업팀, 그리고 불확실한 미래. 언제까지 선수들의 땀과 열정만으로 여자 핸드볼 강국의 면모를 유지할 수 있을지 장담하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여자는 또 곧 대학교가 2팀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아이들이 고등학교 졸업 이후에 갈 수 있는 데가 지금 많이 선택지가 없어요. 현실은 20여 년 전과 변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안타까움도 더 커 보였습니다. 실제로 국내 여자 핸드볼 대학팀은 한국체육대와 미덕대 단 2곳뿐. 고교 선수들 앞에 놓인 문턱은 그만큼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렵사리 첫 관문을 통과한 선수들 역시 진로에 대한 불안감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실업팀을 못 가면은 거의 대부분은 운동을 그만두고 다른 길을 찾고 있습니다. 이처럼 뿌리부터 흔들리는 여자 핸드볼의 현실. 경쟁국의 도약까지 겹치면서 강국의 위상마저 위태로운 처지입니다. 바로 옆에 일본이라는 나라 자체가 지금 워낙 핸드볼이 성장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학년 선수들을 많이 육성해갖고 이 선수들이 많은 학교로 갈 수 있고 어느 대학이든지 핸드볼을 할 수 있는 학교로 진학이 될 수 있는 이런 뒷받침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여자 핸드볼은 그 영화 우생순으로도 국민적인 관심을 받았던 종목인데 여자 핸드볼마저 위태로운 상황이라고 하니까 한국 스포츠의 위기라는 말이 더 와닿는 것 같습니다. 네, 정부와 체육계도 위기의식에 공감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파리올림픽을 계기로 본격적인 논의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요. 몇 가지 대안들도 거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눈길을 좀 끄는 방안이 있습니까? 네, 생활체육과 엘리트 체육을 가르는 이분법적 시각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목소리에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소수의 정예 선수를 집중 육성하는 기존의 엘리트 체육 시스템이 한계에 봉착했다는 지적이 적지 않기 때문인데요. 어떤 내용인지 함께 보시죠. 팩트 추적 제작진이 만난 비인기 종목 선수들이 공통적으로 바라는 건 안정적으로 운동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었습니다. 노력한 만큼 대우받는 환경은 현역 선수의 경기력 향상은 물론 새로운 인재 육성의 밑거름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업 2부 팀을 좀 만들어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진짜 고등학교에서 이렇게 오랜 시간을 하고도 나면은 할 게 없으니까 이거를 좀 더 보완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 발 더 나아가 현역 은퇴 뒤에도 그동안 쌓은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삶. 이를 위해선 엘리트 체육과 생활 체육의 조화가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엘리트 체육 시스템으로 발전시킨 종목의 저변을 확장해 선수들이 사회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을 만들어 줘야 한다는 겁니다. 스포츠에 내재된 가치를 엘리트 선수나 생활체육에 자연스럽게 확산시켜서 시장도 커지고 직장도 많아지거든요. 그러면 많은 전문 선수들이 나중에 취업할 기회도 더 많아져요. 선수와 지도자, 심판, 생활체육인 등 여러 통로가 열려있는 탁구 사례는 해법의 실마리가 될 수 있습니다. 개개인의 능력에 따라 하는 일은 다를 수 있지만 탁구라는 종목의 연장선에서 구할 수 있는 직업의 폭이 상대적으로 넓어서입니다. 탁구는
생활체육이 굉장히 활성화된 종목 중에 대표 종목이죠. 그 생활체육 동호인들이 활성화가 돼 있기 때문에 자, 우리 탁구 선수들의 출신들의 전문체육 선수 출신들의 일자리가 보장이 되고요. 또는 이 탁구 산업이 그래도 탄탄하게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생활체육을 통한 종목의 활성화는 팬층을 만들어 엘리트 체육에 대한 관심과 후원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 팬층이 생긴다는 거는 경기장에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게 되고 그러면 관련 스포츠 산업들도 당연히 발전되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지 않나. 결국에는 그 스포츠 산업의 이제 용품 회사들이 선수를 많이 후원도 하고 용품 계약도 하고 하죠. 청소년과 중장년, 노년층 등 생애 주기별로 적합한 종목을 적극 홍보하는 방법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일선 스포츠 클럽, 그리고 실업팀 창단 지원 확대와 병행하면 기반을 탄탄히 할 수 있을 거란 분석입니다. 비인기 종목 단체와 학교, 스포츠 클럽 등 관계기관 간 협업 역시 간과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이를 위해선 범국가 차원의 치밀한 전략 수립과 정책적 지원이 뒷받침돼야 합니다. 체육계 노력만으론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스포츠는 투자를 해줘야 돼요. 그리고 시간을 오래 기다려줘야 됩니다. 제가 4년 투자를 잘했다고 4년의 결실을 만들어낸다? 절대 안 됩니다. 일본만 해도 10년 이상 장기 계획을 갖고 투자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 장기 계획을 갖고 투자를 하려면 이 정책의 일원화가 돼야 돼요. 되든 안 되든. 정부 역시 위기의식에 공감하며 팔을 걷어붙이기로 했습니다. 파리올림픽이 끝나면 모든 문제점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개선 방안 마련에 본격 착수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통해서 한국 엘리트 체육의 저변을 좀 넓히는 게 위기 타개책 중 하나로 꼽히는 건데 사실 이건 장기적 해법이기 때문에 좀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방안들이죠. 그래서 전문가들은 훈련 수당 인상과 체육인 공제사업 활성화, 운동시설 확충 등 중단기적인 엘리트 체육 육성 정책도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개인을 위해서 또 나라를 위해서 땀 흘린 선수들이 노력한 만큼 대우를 받고 또 운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얘기겠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올림픽 메달이 선수들의 모든 걸 평가하는 기준이 돼서는 안 될 겁니다. 정정당당하게 세계 무대에 올라서 또 태극기를 달고 뛰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박수 받아야 되는 일입니다. 선수들이 그동안 쏟아부은 열정, 그 자체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크기 때문입니다. 네, 저희 팩트 추적이 오늘 이 이야기를 다룬 건 우리 선수들의 노력이나 국민적 기대만큼 여러 환경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좀 나아지길 바라는 마음에서였는데 우리 선수들 이번 올림픽에선 아쉬움 없는 경기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팩트 추적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도 현상 이면에 숨겨진 사실을 쫓아 시청자 여러분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